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이 사전 투표 없애자, 그 지금 장동혁 의원이 발의를 한다는 네. 겁니다. 저는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까지 그 분위기 할 때까지 그 한동훈의 지도부였잖아요. 마지막에 한동훈 오른팔이었는데. 근데 한동훈이 가고 있는 길을 봤을 때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뜻을 못 보고 본인의 권력 요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쌍욕하고 저 나왔잖아, 그 회의실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곽동, 누구야?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 의원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잇는 새로운 뭐 국민의힘의 지도자 정도로 한동훈을 봤는데 이게는 바통을 잇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친중 세력이다 보니까 완벽히 손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라의 지금 상황들을 자기도 몰랐지만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심각한 상황을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국회에서도 엄청 활약을 해요. 오동훈이 때려잡는 걸 보면요. 잘하더라고요. 틈을 안 주잖아요. 저는 사실 장동혁 의원이 좀 미웠긴 했어요. 한동훈 옆에 항상 아유, 그때 아주 진짜야. 공분을 샀지. 그러는데 완벽하게 이 배신자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정말 그래서 사전 투표 폐지 발의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 반박할 수 없어요. 대화 아니 이 장동혁 의원을 반박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전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논리 있게 착착착 치고 들어오는데 그 사전 투표제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로 보완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본 투표가 하루 그거 3일로 연장시켜라.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보장해라. 있어? 근데 건성동이가 뭐라 그래? 뜨뜨름한 거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총의 입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사전투표제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는 순간 와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힘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였잖아요. 반국가 세력의 압력, 그 다음에 이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정확하게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대 카르텔로 이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힘 실어다 주는 거니까 권선동이 만일에 권선동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강력하게 바란다라고 하면 이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겠죠. 100명 이상 받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고 들어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러면 앞으로 상황 나올 겁니다. 준석이? 네. 아유, 같은 코미디다 이러고 치고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에 논란이 많다. 의총 등으로 당의 의견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 정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코미디니 뭐니 하면서 지금 또 장동혁 의원을 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못하니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좌퍼들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의 법제화 시도를 한다라는 건 음모론 위에 보수 진영을 얹히는 거래요. 이거 좀 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할 곳이 많아서 이준석이 뭘 하든 그리고 언론에서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좌파 진영까지도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이준석이 지금 못 벗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는 문제. 허은하 전 당대표가 이제 그럼요. 고발을 했으니까 이거 취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디 댕겨온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중국 갔다 왔어요. 또 중국에 SOS 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에 SOS를 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제 가결되고 뭔가 조기 대선판 움직이고 자기가 가장 먼저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라고 꼴값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인 줄 알았겠지.
중국도 도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국제 정세를 못 읽은 거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이 시진핑을 제대로 누를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안 됐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손절 타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가지 않았을까. 샬라샬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전체 그림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할까 봐 지금 발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전투표로 판이 다 엎어진 경우가 많죠. 이영돈 PD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보시면 지구 탄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매일 로또를 때려 맞은 것과 똑같은 그 확률로 이 사전 투표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왜 그렇게 고급스럽게 그냥 이 아니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파워 있는 이 PD의 방송을 진짜 막으려고 꽤 애썼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좌쪽의 부정선거의 맛을 좀 본 사람들, 뭔가의 이득을 본 사람들은 이 PD의 방송이 방영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힘들고 이게 만일에 국민의힘이 뭔가 이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기에 입대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준석이 자 요거 한번 넘겨주시면 예. 다음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중국 갔었다고. 예, 중국 가가지고 이승만은 어디다 이승만 대통령에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 새끼. 43살에 임시정부 수립했는데 지가 뭐야? 지금 40살이니까 이제 대선에 나간다. 미친놈이네. 이승만을 어떻게든지 나이만 같으면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나이까지 들먹이겠다 이놈이. 이제 큰일 날 놈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는데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제 그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 이런 어쨌든 중국 간 거를 좀 미화하기 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나이대가 비슷하다라고 이런 캐드립을 치는데 저는 이제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 한동훈과 손잡는다라는 세력입니다. 한동훈과 손잡는다. 손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제 당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피해 보려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신지호 한동훈의 측근이라는 신지호가 개혁신당도 함께 흡수할 수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김종인이 할배가 이쪽 저쪽에서 조율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저들 판을 키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들 판. 근데 이 배신자들의 판을 키우는 거지. 얼만큼 지지를 할까? 에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이게 부정선거 없으면 다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해요.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유, 얘 당대표 될 때도 그것도 수상하고. K보팅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탄에서 이것도 그냥 그런 놈들끼리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또 같은 게 아마 그 전당대회 때 K보팅 문제가 많은 그 K보팅을 썼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세력인 거야. 그래서 이준석도 음모론에 국민의힘이 얹으면 안 된다. 한동훈도 음모론자와 함께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니들의 미래는 저쪽으로 가야죠.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적들끼리 동지가 된 거예요. 저들끼리도 아주 싫어할 거야. 근데 윤석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같이 뭉친다. 그래요.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어디다가 지금 40대라는 걸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본인을 같은 선상에 뒀다라는 게 저는 정말 열받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 얘 하버드 학력 사기꾼입니다. 아시죠? 하버드 학력 사기 시켜놓고 지금 2024년 지가 일단 인정한 건 복수 전공 아닌 거는 인정하고 사기친 거 인정한 거고 그럼요.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의혹이 있는데 아직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학점 이상한 건 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아유 어디 100년 전에 아유 이 당시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했고요. 근데 이 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냐면 외교도 공부하셨고 정치학도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력과 정치에 대한 게 믹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낸 거. 네. 이거는 외교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와 정부로 싸움을 하기에는 사실 미국은 거대잖아요. 근데 한국은 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을 호소했잖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감정을 끌어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시대가 나온 영웅이에요.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실력으로 그때 한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방글라데시도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그 뭐 방글라데시도 안 되는 나라에 뭐 지금 추장 비슷하게 와가지고 투자. 그러니까 그 왜 아프리카에 왜 조그만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맞아요. 추장인다고 와가지고선 뭐 얘기가 안 통하는데 실력으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학사, 석사, 박사를 이런 데서 했는데 정외과로 정치 외교학으로. 네. 그런데 그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꼼짝을 못 하니까. 그럼요. 꼼짝을 못 하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다루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인사이드 저편을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기 6개월 전에 그 책이 나와서 난리가 난 건데 칠 거다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쳤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떴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을 또 가지고 있는 저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누나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반도 못 읽었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일단 대단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때 그 시기에 있었던 합의가 지금의 오늘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든 합의와 협의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 대단한 거를 이준석이 확실히 발이 막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막 복수 전공 안 한 걸 복수 전공했다고 사귈 차이는 자식이 어디서. 그리고 어디서 프린스턴 대학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하버드에서 중국어를 8개인가 7개를 들어있는 막 정외과 과목 다 들은 건데 이게 어디서. 본인이 전공이라고 주장하는 과목보다 더 많이 들은 게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공자학에 심지어 일본 파나소까지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준서가. 근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세계 초인류 첨단 기업이 그 대기업이 이 구멍가게 수준의 매출도 제로인 미래 가치도 사실 전무한 그런 신생 기업 그냥 구멍가게 하나 열어놨는데 거기에 대규모 연구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상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썼다.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보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끌어냈다. 우리나라에 이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만들었다. 미군을 주둔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이해불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약을 끌어낸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의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콜비가요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콜비가 미국의 콜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맡고 있는 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연합 자체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깨진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게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이게 문재인보다 한 급 위다라고 이제 고든창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공산주의자의 친북과 친중을 보태서 더 악랄하다. 근데 이제 그게 간단하게 나온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미국의 패권에 굉장히 그 결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면서 스파이전을 벌려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연구가 다 끝났는데 중국하고 결탁되고 북한에 송금한 건 사실 나오고 이랬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중국에 결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에 결탁하는데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한미동맹 하려면 정보가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중국으로 갈 거고 중국에 유리하게 하면은 미국의 패권이 위험해진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끊어야 미국의 패권 전략이 오히려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붙으면 적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이지, 중국에 붙으면.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2기가 이제 국방비를 조금 낮추는 상황에서 기술력은 높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국방 기술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함대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 콜비 국방 차관도 한국이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기술력을 같이 그다음 인력도 같이 조인할 수 있다라고 한국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일에 친중의 세력, 친북의 세력이 정부를 또 갖는다, 문재인보다 더한 진성코어 하드 좌빨이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오다를 줄 수 있는 모든 산업들을 기술 탈취를 생각해서 다 들고 가버린다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생각하면 괴로워요. 이 메시지는 저는 이제 일부러 대놓고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그건 저도. 이제 그거죠. 이제 헌재 재판관 8명한테 니들 한미 동맹으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이끌어 갈래? 아니면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는 적대국으로 갈래? 이번 선택이다. 우리 미국은 윤 대통령 그 기각에 섰다. 니들 미국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똑바로 국민들도 니네 한국 국민들도 똑바로 알아야 되고 헌재 재판관 8명 똑바로 알아라. 탄핵 인용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없는 끝이다. 거다 하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메시지가 잘 나오는 거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방송이 좋은 게 저도 캐치 못한 부분을 참 잘 끌어내 주셔가지고 이 콜비 국방차관의 메시지가 이제 확장을 해보면 지금 헌재에 주는 메시지 그렇죠. 그리고 나라에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정치권만 모르는 거예요. 정치권은 자기들끼리 논아 먹는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 파이만 이렇게 나눠 먹는다 생각하고 친중 세력들 이준석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만일에 진짜 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럼요. 요거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 중국 그냥 아가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래는 없다. 그건 것 같아요. 미래는 없다. 미래는 그래도 문재인이 집권 5년 동안은 미래라는 게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안 속았을 때니까. 그때. 네네네. 그때 근데 5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았지만 근데 이제는 지금은 미래가 없어요. 이제는 알지. 네. 우리가 문재인이보다 더한 놈이 이재명인데 이건 우리가 5년 겪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얘한테 5년 맡겼다가 이제 거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로 전복 위기인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애교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진성코어 하드 좌빨이라고 미국에서도 이 이재명을 평하는 상황. 오늘 그러니까 3월 5일이죠. 3월 5일 날 콜비 국방차관이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네. 겁니다. 두렵긴 해요. 미국하고 자유민주주의로 갈래? 중국하고 공산주의로 갈래?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순화시키면은 홍콩처럼 될래? 대만처럼 될래? 대만 오늘의 번영, 홍콩의 쇠락. 그죠? 그건 아주 약한 예인데 쇠락으로 갈래? 번영으로 갈래?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죽을래? 살래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죽을래? 살래?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죽을래 살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 쏟아야 될 때입니다. 네. 죽을래? 살래? 행배야. 행배는 포기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 3명이냐 4명이냐 8대 0에 괜히 휩쓸리지 말고 분명히 나라 살리는데 그럼. 을사팔적이 될래?
아니면 정상적인 그 의인까지는 안 돼도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 될래?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그 지금 그 4대4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진숙 때. 예,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분들, 네,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똑똑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2030, 뭐 지금 세대들이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그분들의 자녀분들도 분명히 부모님들의 좋은 판단을 이끌게끔 힘을 그러니까, 실어다 줄 거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봐요. 밥상머리에서 네.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왜 이러시? 지금 청년들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제대로. 저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버지 때문에 나 죽어요. 훌륭한 자식분들을 분명히 뒀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명윤 소장의 자식은 아직 어려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